근데 차주님 좀 아쉬우세요? 근데 좀 아쉽다고 느끼는 게 네. 뭐 누구를 태우면 네, 박스터도 분명 고려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카이메라 박스터 거의 대부분 열에 9번 거의 대부분 뚜껑 열리는 그렇죠. 거를 많이 택하는데 차주님께서는 이제 카이메라를 이제 선택하셨다는 일단은 뭐 잘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7, 8 샀으면은 7, 8 샀으면은 이제 981 까이맨 박스터 보면서 되게 이제 맥스로는 한 18, 19까지도 찍어본 것 같습니다. 18, 19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야, 제가 98을 타시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정상인 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대부분 98을 타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뽑기운인데 이거 네. 뽑기운이 존재하는 것 같으신지. 뽑기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어떤 차는 외관 911 같은 경우는 정말 낙엽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집 청소기를 와이프 몰래 가지고 와서 하다가 깃방망이도 좀 맞고. 네. 네. 하지만 근데 네. 딱 이거 이미지가 한 185 정도에 되는 얼굴 정말 잘 그시고. 그런. 얼굴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정말 찍고 싶은데. 네. 그냥 벤츠가 좋으세요? 까이맨 좋으세요? 벤츠가 훨씬 좋습니다. 벤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뭐 엑스라지라든지 엑스라지라면 와이퍼를 키실 수도 있는데 엑스라지면서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그래 벤츠 뭐 기억나는 코너리 좀 있으셨네요. 이게 이 정도도 된다고? 네. 저기 어디 쪽이지? 대관령 쪽? 대관령 쪽 한번 드라이브 대관령 쪽 있는데 고장난 줄 알았어요 저도. 엑스랑은 흡사하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도 제가 직접 들어본 발언도 아니죠.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을 했던 단점이 있는데 네. 좀 전에 차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 사기 전에 몰라요. 네, 맞습니다. 차 사고 나서부터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 옵션 등등등. 단점이 하나 있네요. 예, 어떤 게? 뒤 트렁크를 제가 이 차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단점이 또 있습니다. 네네. 어떤? 컵홀더? 이쪽에 컵홀더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 포르쉐라고 보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 차 까이맨의 네.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가져온 차의 아쉬움이라고 하면은 봐도 질리죠. 네. 깐쪽깐쪽 되게. 탑까지 가져와서 잤어요 하루 여기서. 차에서요? 네. 차박하셨네. 그러네요. 718 까이맨 중고를 S나 노말로 사와서 배기 튜닝을 할까 하는 생각. 진짜요? 네. 지금? 제가 사실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차를 이제 할까? 아니요. 이 차를 사기 전에 사기 전에? 다른 차종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네.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제 뭐 M4나 뭐 C63이나 아쉬운 점이 또 한 가지. 네. 계속 생각나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 사서 이제 몇 달 주행했을 때는 크게는 안 느꼈는데 네. 그리고 은연중에 항상 들었던 생각은 여성분들이 자, 메인테너ンス 정비성인데 일단 포르쉐 서비스 센터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포르쉐를 좀 그만 좀 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죠? 포르쉐 가진 분들이라면은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만 좀 사라. 네. 국산차를 타다가 까이맨, 네. 포르쉐, 네. 뭐 가려면 첫 차를 내가 포르쉐 유지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꼼꼼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주 멋진 차주인데. 유지비가 하나 있네요. 네. 어떤 게 있나요? 특히 1단에서 2단 이제 변속 체결될 때 뭔가 엔진 미션 쪽인가? 쪽에서 약간 스르르 긁는 소리가 좀 났어요. 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갈리는 소리? 좀 이렇게 뭔가 긁는 소리? 그게 조금 난다? 그 정도? 매일 계속 나나요? 아니죠? 계속 나요. 계속 나요? 근데 이제 타 보고는 좀 느끼더라고요. 이거 신형이 아닌 것 같다. 그때 당시에? 네. 이거 신형이 좀 아닌 것 같다. 네. 약간 엔진까지 같이 갔으면 같이 춤추실 텐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제 제가 저 세상에 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982 GTS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 이거만 꼭 알아야 돼. 네. 너무 착하시다. 저라면은 정말 특이한 색깔, 아무도 안 살려는 색깔 사라. 그게 정말 희귀하고 좋다라고 뻐꾸기 좀 날릴 것 같으면서. 역시 착하시네요. 왜냐면은 하지만 바꾸고 싶고. 자, 그리고 봐라. 저는 터보일 넣지 말라고 저는 말할 거예요. 왜요? 넣으면은 도색하려고 했어요. 정말요?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라도 뜯어 말릴 것 같아요. 네. 알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자친구는 어떻게 태웁니까? 같이 타거나 좀 더 가까워지는. 꿀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했다고 저는 아니지만 이제 애인과 같이 있다가 술을 먹었다. 근데
아쉬운 점 하나 더 말씀드려야 예. 되겠다. 예. 박스터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그거 생각을 못했네. 네, 그래서 야,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정보죠. 네. 실제 차주님은 아는. 네. 자, 일단은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우 잘생기신 역대급으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31살이고요. 31살이요? 네. 와. 31살이고 잠실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차량 소개 좀 차량명, 연식, 네. 등급 선택 옵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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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거는 16년식 까이맨 GTS고요. 98이에요. 네. 와. 제가 사실 이제 세단을 타고 있다가 네. 좀 나이 좀 들기 전에 네. 좀 달려보고 싶은 감성에 좀 취해가지고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중고로는 못 샀고 중고로 떠왔고요. 중고로. 지금 3년째 타고 있고 지금 한 5만 원 정도 탔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혹시 선택 옵션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이게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네. 뭐 GTS다 보니까 뭐 100이나 이런 거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네. 휠 같은 거는 뭐 아까 터보휠. 네, 너무 터보휠로 예쁘죠? 했고 그리고 그리고 그거 빼고는 다 들어갔고요. 원래 차량 색상이 GT 실버인데 네, 이건 지금 랩핑을 해놨어요. 우와, 저 이거 까밀레드인 줄 네, 알았는데. 까밀레드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정말?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냥 급한 마음으로 일단 옵션은 다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통풍 가지고, 있고, 네. 사실 뭐 통풍. 그리고 아쉬운 거는 네. 이제 전동 시트가 아니라는 점. 전혀. 아쉬워서. 저도 전에 박스 탔지만은 굳이 네. 전동 시트 네. 굳이. 근데 차주님 좀 아쉬우세요? 근데 좀 아쉽다고 느끼는 게 네. 뭐 누구를 태우면 네. 조절을 그렇죠. 저 태우면 혹시 여자친구분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아직 그러면 네, 누굴 네. 태웠을 때 가끔 이거 왜 어떻게 당기냐? 네네네. 이제 알려주면은 좀 머쓱하죠. 머스. 저도 머쓱해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요 기간은 거의 한 3년 정도. 네. 혹시 그러면 지금 가져와서 지금 주행 키로수는 어느 정도? 지금 5만 좀 넘었어요. 5만 2천 정도 됐네요. 잠깐만, 거의 신차급으로 사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키로수가 5만 2천이고 네. 제가 15,000 정도에 가져왔으니까 거의 한 3만 5천 탔네요. 3년 동안. 35,000? 네. 거의 15,000이면 지금 거의 한 37,000.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걸 좀 타셨는지? 저는 원래는 그 16년식 W212 벤츠 그 E220D 탈 거요. 쿠페예요? 아니면 까브리예요? 그냥 E220D 세단이요. 세단? 네. 네네네. 이제 그냥 뭐 기변을 한 건 아니고 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추. 네, 기출을 했어요. 달려보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달려보고 싶은 욕망에. 잠깐, 그럼 그때 당시에 718도 있지 않았었나요? 718도 있었는데 네. 그 계약을 넣었다가 네. 좀 그때부터 지금은 더 심하겠지만은 뭐 그때 쿼터 배정도 힘들었고 네, 그 당시에도 좀 이게 대기가 좀 길었었어가지고 뭐 시간 보내는 것보다 빨리 떠오는 게 빨리 떠오는 거지. 낫다고 생각한 찰나에 또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네. 개인 거래로 이제 떠왔고요. 그러면은 네. 잠깐만, 이 박스터도 분명 고려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까이메나 박스터 거의 대부분 열에 9번 거의 대부분 뚜껑 열리는 그렇죠. 거를 많이 택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이제 까이메를 이제 선택하셨다는 일단은 뭐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네. 일단 라인 자체가 네. 까이맨이 훨씬 더 예뻤고 네. 그리고 그 잘은 모르겠지만 경험은 안 해봐서 네. 소프트탑 관리 좀 이슈도 있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걸려서 그리고 까이맨은 뭐 소장할 마음으로 정말 오래오래 탈 마음으로 가져온 거라서 관리 측면에서 박스터보다는 훨씬 괜찮다는 평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까이맨 타시는 분들 네. 존경합니다. 정말 차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박스터를 뚜껑 그렇죠. 열리는 거를 선택하시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주류죠. 그렇죠. 뭐 그냥 당장 매물만 봐도 많이 없으니까 그만큼 많이 안 풀린 차기도 하고. 그러면 저 718 했을 때는 718도 까이맨? 718 까이맨이요. 네. 718도 까이맨이요. 네. 만약 빨리 나온다고 했으면 718로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고민했던 게 제가 뭐 그때는 사기 전이어서 직접적으로 경험은 못 해봤지만 뭐 사실
배기에 대한 아쉬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뭐 포람페나 뭐 여러 여타 이제 플랫폼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 타면서 좀 소리로도 좀 많이 즐기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사실 제로백이고 뭐 이렇게 뭐 빠르고 더 뭐 신형이고 그런 거 떠나서 네. 타는 좀 즐거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렇죠. 걱정도 또 있긴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선택을 매우 잘했다. 네, 저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78 샀으면은 78 샀으면은 이제 981 까이맨 박스터 보면서 되게 이제 부러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네. 지나가는 거 보면서. 네. 배기 저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혹시 얼마에 구매를 하셨나요? 이게 8,500 정도. 8,500. 8,500, 9,000, 8,500 그렇게 그 있나요? 정도. 네, 네. 결제는 혹시 어떻게 좀 하셨는지? 결제요? 네. 개인 거래니까 이제 당연히 이체 계좌 이체로. 계좌 이체로. 네, 했습니다. 네. 야, 지금 시세나 사실 뭐 그때 시세나 7,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크게 네, 감각이 크게는 없네요. 네, 치고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보험료는 한 어느 정도? 제가 처음에 보험 계약했을 때는 20대여서 네. 그때는 한 340 정도가 나왔었는데 200 후반대 정도가 나왔었는데 네. 그마저도 이제 벤츠 운용하고 있던 거 네. 그대로 그 운전 이력 좀 이렇게 할인 받아가지고 그 정도 됐던 거였는데 네. 이제 만 30살인가 31살 넘고서는 좀 혜택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분들한테 제가 보험으로 들어가 있던 이력도 나중에 추가가 맞아요. 되는 거를 또 나중에 알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할인 받으니까 한 160, 170 나와요. 이야, 거의 네. 반값 됐네요. 네. 오, 매우 괜찮은. 그래서 보험료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유지비 측면에서 그렇죠.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로 넣고 계신지? 당연히 고급료를 넣어야 그렇죠. 되고 당연히 고급유. 자, 그러면 가득 넣는 비용. 이게 뭐 다른 차주님들은 어떻게 운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플 통해서 네. 고급류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저렴한 곳으로 고급류 가격마다 좀 이제 풀 주유했을 때 그 가격이 좀 많이 다른데 그렇죠. 보통 풀 앵꼬에서 꽉 채우면은 이게 64리터인가 그렇거든요. 오, 탱크 용량까지. 네. 오, 네. 이게 다 채우면 한 8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85,000원. 고급류 한 1,700, 1,800원 기준? 어. 네,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네. 한 몇 정도 지금 나오시는지. 지금은 가득 넣었을 때. 제일 잘 나왔을 때. 제일 잘 나왔을 때는 근데 이건 좀 특수한 경우였긴 한데 네. 이게 고속 주행을 좀 이제 항속 주행하면서 네. 조금 연비 운행을 하고 좀 발컨을 좀 하고 네. 오. 그러다가 이제 주유를 하면은 550km까지도 뛰켜요. 이야, 550. 근데 이제 한번 좀 네. 스포츠 넣고 네. 달리고 그러면은 뭐 네. 300km 찍히고 300km. 네, 좀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차 사기 전에 이 정도 연비 뭐 예상은 좀 하셨는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뭐 사실은 이걸 데일리로 타는 거는 아니고 네. 뭐 거의 주말에만 특히 겨울에는 거의 운용을 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 넣는 편이기 때문에 네. 한 달에 유류비로는 그래도 한 20만 원? 많이 넣으면 30만 원 그 정도까지만 딱 넣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구나. 자, 연비인데 실제로 타보니까 연비가 한 몇 정도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혹시 뭐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냥 가늠하기로는 네. 저는 시내 주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네. 막힐 때는 뭐 정말 여기 찍히는 대로 4km 4km? 네, 정도 막힐 되고요. 때? 네, 막힐 때는 4k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안 막히는 도로나 밤이나 아니면 고속 주행에서는 뭐 평균적으로는 한 10, 11 정도는 찍히는데 오. 맥스로는 한 18, 19까지도 찍어본 것 같습니다. 18, 19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패들 시프트를 양쪽으로 당기면은 네. 기어가 중립으로 바뀌면서 항속 주행이라고 대박. 대박.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와. 기어는 빼놓고 그냥 관성으로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연비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제가 981 타시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정상인 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대부분 981 타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그렇죠, 항상 팝콘 소리와 함께 항상 고RPM을 항상 그렇죠. 즐기시는데 우리 멋진 차주님께서는 정말 진짜 차를 아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덕분에 뭐 고장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운전 습관이 풀악셀은 거의 아니시죠? 풀악셀도 밟아요, 사실. 그래요? 네, 풀악셀 밟는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네, 풀악셀 밟는데 밟으시는구나. 가끔, 네. 정말 가끔인가요? 네, 가끔은 아니고 오늘도 좀 밟으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981이 사실 또 고RPM의 또 매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RPM 쓰라고 나온 차인데. 네. 네. 그러면 네. 자, 한 달 유지비 아까 한 주유비 정도는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자, 이 차의 디자인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차의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외관 디자인. 저는 어쨌든 마음에 들어서 사온 건 맞지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718 라인이 디자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더 신형이고 조금 더 요새 트렌드에 맞는 이렇게 날렵한 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네. 그런 쪽으로 디자인적으로 좀 이렇게 눈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구형도 구형만에 좀 이렇게 날렵하진 않지만 조금은 이제 둥글둥글 좀 이렇게 소프트한 그런 이미지는 있고 이제 반대로 엉덩이 라인은 정말 718에 견줄만 할 정도로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이제 또 신형 디자인에 자꾸 눈이 가는 거는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나왔다는 거는 좀 거부할 수 없는 좀 그런 것 그렇죠. 같아서.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실내 디자인인데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디자인은 사실 요새 나오는 차들 뭐 수입차, 국산차 할 거 없이 네. 그것들에 비하면은 사실 투박하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포르쉐라는 라인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718 라인 또한 실내가 똑같거든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그렇죠. 이제 뭐 인포테인먼트가 조금 다른 부분 제외하고는 네. 거의 바뀐 게 없다라는 점이 또 포르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구형을 타도 구형의 느낌이 좀 안 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핸들 좀 괜찮나요? 핸들 괜찮은 것 같아요. 718 핸들 보면 좀 예쁘잖아요. 718 핸들만큼은 제가 그걸 따오고 싶긴 했는데 네. 그래도 또 이제 운전할 때는 핸들 보고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마크 똑같이 붙여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자, 벤츠 타다가 이 차의 차량 밸런스 주행했을 때 느낌이 좀 어떻게 좀 다르신지? 당연히 네. 딱딱하고요. 많이 딱딱하고 네. 조그만 방지턱 넘을 때도 조심히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뭐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차체가 그래도 조금 경사가 있는 쪽에서는 좀 많이 긴장을 하고 타야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주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걱정하고 타는 차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딱딱해서 더 속도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뽑기운인데 이거 뽑기운이 존재하는 것 같으신지? 뽑기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어떤 차는 외관적으로도 그렇고 사고도 안 났었던 차량이기도 했다는데 뭐 떠오자마자 뭐 누유가 있다든지 엔진 쪽이나 미션 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사례를 좀 주변에서 또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들어가지고 지인분들한테 저는 또 사실 아까 뭐 제가 아주 가끔 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자주 쏘는 편이긴 한데 네네네. 저도 모르게 쏘는 편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고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뽑기운은 존재하겠죠. 그건 뭐 어떤 차나 마찬가지라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튜닝인데 튜닝한 게 따로 있나요? 아예 없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튜닝이 두 개까지 보이는데 네. 일단 방향제와 휴대폰 네. 우선 튜닝이죠. 네. 그리고 네. 뭐 밖에가 지금 안 나와서 뭐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네. 이게 좀 단점이 네. 718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라디에이터 쪽이랑 사이드 그 에어덕트 쪽에 뚫려 있어요, 그냥 구멍이.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그릴망을 작업을 따로 했고요. 그쪽에 뭐 가을이나 겨울철에 뭐 낙엽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잘못하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담배꽁초라도 들어가면 그렇죠. 거기 라디에이터가 뭐 불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이드로 들어가면 엔진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 좀 마음에 걸려서 그 부분만 좀 그릴망 작업을 했습니다. 제 차 911 같은 경우는 정말 낙엽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집 청소기를 와이프 몰래 가지고 와서 하다가 귓방망이도 좀 맞고. 네. 네. 하지만 911의 좋은 점이 그래도 뒤에 그게 에어덕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만 열심히. 알겠습니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요. 일단 보니까 이게 그냥 기본 시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착자감은 좀 어떠신지? 제가 뭐 그렇게 큰 체구는 아니고 저한테 그냥 딱 맞는 차랄까? 제 체형에. 키하고 혹시 몸무게? 저는 몸무게요? 저는 키가? 175고요. 몸무게 한 74kg 정도 됩니다. 근데 딱 이거 이미지가 한 185 정도 되는 얼굴 정말 잘 크시고. 그럼. 얼굴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정말 찍고 싶은데. 네.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걸로. 자, 어쨌거나 시트 딱 착자감 정말 좋다. 네. 그럼 시트 포지션은 딱 어때요? 딱 타자마자 바로 딱 맞추셨나요, 이렇게? 딱 타자마자 처음 차 떠왔을 때 맞춘 포지션 그대로고요. 그냥 이 차 사이즈랑 이게 사실 뒤로 많이 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한테 그냥 딱 맞는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도 그렇고. 괜찮다. 자, 그리고 혹시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신지? 왼팔이랑 오른팔이요? 네, 보통 사실 일반 세단 탈 때는 팔을 이렇게 막 하고 밑에다 두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얘는 뭐 손 들 곳 이런 거 여쭤보시는 거죠? 뭐 사실 뭐 쏘라고 있는 차인데 다른 데 두면 안 되죠. 그리고 많이 떠 있죠, 이게. 어떤? 이게 약간 이제 핸들 딱 잡았을 때. 네, 맞아요.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양손 운전하거나 네. 지금 차주님처럼 내 무릎 위에 손을 걸쳐라. 아, 네, 왼쪽 제가 팔걸이에 그러고 있었네요. 왼쪽 팔걸이는 좀 사치다. 사치다. 네. 좀 낮은 거예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네. 이게 딱 안 좀, 되네. 네, 좀 애매해서. 네. 좀 애매한. 체구 층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 사실 이게 키가 사실 까이맨 같은 경우는 뭐 키가 크든 작든 거의 대부분 다 괜찮겠죠? 네, 뭐 190 이상 되시지 않는 분이시면 뭐 타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타고 내릴 때 조금 불편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9.9cm는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하죠. 190은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핸들 그립감인데 딱 어떠신지? 조금 클래식한 맛은 있어요. 클래식한 맛이. 그냥 가죽 핸들에 그냥 그런 느낌? 뭐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준다거나 뭐 운전하기 편하게 뭐 도와준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열선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조향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밖에는 없는데 뭐 그립감은 그냥 전반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는 않고 그렇다고 엄청 딱딱하지도 뭐 소프트하지도 않고 그냥 딱 보통인 것 같습니다. 벤츠가 좋으세요? 까이맨 좋으세요? 벤츠가 훨씬 좋습니다. 벤츠가 훨씬 더 좋고. 네. 네. 추구하는 게 다른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네. 자, 그러면 핸들 무게감인데 무게감은 좀 어떠신지? 무게감은 상당히 가벼워요. 네. 상당히 가볍고 뭐 이제 무거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돌리는 것도 무겁다고 딱 느껴지는데 이거는 뭐 이게 핸들의 그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가볍게 잘 들어가고 무게감은 적당하거나 조금 가벼운 정도? 스포츠 같은 거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무거워지죠?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뭐 핸들뿐만 아니라 조금 다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부 다? 네.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도 그렇게 막 뭐 힘들거나 그렇지도 않겠죠? 스포츠 모드가 나. 사실은 제가 벤츠가 없었으면은 데일리로도 탔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데일리 가능한 차고 사실은 데일리 주행하라고 나온 차 같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노멀 모드로 다니면 뭐 사실 이 차가 처음이 아니시면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 이 차를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데일리로 타기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뭐 핸들이나 뭐 서스나 뭐 착자감 등등 주행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손에 딱 닿았을 때 괜찮나요? 괜찮은데 좀 작아요. 괜찮은데 위치나 이런 거 다 괜찮은데? 네, 위치는 괜찮은데 작아요. 차가 작아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다 작게 좀 설계가 된 느낌이랄까. 자, 그러면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없네요. 네, 버튼이 없습니다. 네. 없고. 자, 그러면 패들 위치라도 좀 여쭤볼게요. 네. 괜찮나요? 패들 위치 제 손 사이즈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손 사이즈. 일단 차주님 손 사이즈가 혹시 스몰? 스몰입니다. 스몰? 스몰 사이즈에 맞고 여자분들이 타신다고 하셔도 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뭐 엑스라지라든지 엑스라지라면 와이퍼를 키실 수도 있는데 엑스라지라면 그거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약간 뭐 대한민국 평균 손 평균 손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장갑을 검색하셔가지고 스몰, 미디움, 라지를 검색하셔서 내 손이 미디움인지 스몰하고 미디움까지는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라지는 좀 그렇다.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뒤쪽에 저게 뭐지? 저게 와이퍼랑 깜빡이 다 괜찮나요? 다 괜찮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네네. 어떻게 해요? 네. 잠시만요. 튕김에 튕기네. 요게 와이퍼고 위쪽에 있는 게 와이퍼 작동하는 기능이고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스크린에 보이는 이런 각종 기능들, 뭐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뭐 이제 크로노 패키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랩 타임을 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지푸스 중력 어떻게 조정되는지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현재 뭐 오일 양이라든지 배터리나 뭐 이제 전류 상태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들,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블루투스 이렇게 편의성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고, 저는 항상 지금 보이시는 이 연비가 나오는 이 화면을 보면서 평균이 8.8? 지금 광진구 남자님이랑 주행하면서 키로수가 그 주행 가는 거리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연비 운행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제가 아직 아는 분은 한 250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땅 넣어도요? 정말 풀 브레이킹과 풀 악셀을 자, 그리고 깜빡이 위치도 다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비상 깜빡이 위치는 좀 어떠신지? 비상 깜빡이는 처음엔 좀 헷갈렸어요. 우리 벤츠랑? 벤츠랑도 헷갈리는 게 벤츠도 이쪽에 있죠. 맞습니다. 벤츠도 이쪽에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사실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보통 잘 안 하니까 어쨌든 손이랑 제일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헷갈렸는데 뭐 적응되고 나니까 괜찮은. 가끔 뭐 이거 잘못 누르기도 하고 문 잠금 열림 버튼인데 이거랑 좀 같이 있는 것도 처음엔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응돼서 괜찮은데 어쨌든 서서 비상등 켤 일이 뭐 주행 중에 킬 일보단 많아가지고 서서 키기에는 뭐 잠깐 멈춰서 누르는 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멋있는 시계와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모니터의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잘 쓰시나요? 저는 블루투스로 노래를 들을 때 외에는 사실 쓸 일이 없고요. 그렇죠. 기본 내비가 내장 되어 있긴 한데 네. 요새 워낙 뭐 티맵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사실 이 내비를 써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서 직접 이제 사용해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 터치가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터치 돼서 근데 쓸 게 있긴 네, 그쵸. 터치가 돼도 쓸 게 없다라는 점이 흠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밑에 보니까 공족이 뭐 엄청나게 아주 멋있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데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잘 안 쓰시죠? 사실 제가 이 버튼 중에 쓰는 거는 이 네.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버튼요? 네. 스포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네. 이거는 리어 스포일러, 그렇죠. 뒤에 날개 열고 내릴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써본 적이 없고요. 이거는 배기인데 스포츠를 온 상태가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하지는 않았고 나머지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스포츠 플러스도? 네, 스포츠 플러스도 제가 이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직 눌러본 적 눌러본 없는? 적이 없어요. 네. 어쩐지 여기가 주고 글씨체가 되게 좀 깨끗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흰색 좀 더 살아있는. 그런가요? 네. 네. 자, 이쪽은요? 이쪽에 있는 편의성, 일단 이쪽은 볼륨이나 뭐 볼륨 조절은 뭐 이 버튼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나머지는 사실 뭐 공조기, 그렇죠. 공조 장치고 에어컨 온도 조절하는 거 좀 딸깍딸깍거리는 게 약간 투박하긴 한데 네. 뭐 작동만 잘 되고 따뜻한 바람이랑 찬바람 잘 나오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게 열선 시트고요. 네. 좀 추워서 네. 조수석이랑 같이 이게 풀로 틀어놨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름에는 통풍 시트. 그쵸. 그래서 통풍. 이렇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통풍 필수 옵션이라서 저는 하거든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디오 쪽은 사실 잘 안 쓰죠. 약간 공 넘김 할 때만 많이 쓰죠. 어떤 거요? 이거 블루투스로 음악 들어서 여기 오디오 쪽. 오디오 쪽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블루투스로 오디오 들을 때 아니면은 사실 네. 뭐 쓸 일이 거의 없어서 그쵸, 아니면 블루투스로 통화할 때 통화할 상대방 때.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여기. 이제 볼륨 최대로 올리고. 볼륨 올려서 통화하고 그 그 정도 외에는 제가 뭐 따로 쓰고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납 공간인데요. 네. 실제로 이거 이 차 타보니까 수납 공간 좀 어떠신지. 일단 제가 뭐 운동 특히 뭐 골프를 좀 좋아하는데 골프를 치러 갈 때는 사실은 대부분은 벤츠를 타고 운용을 하지만 네. 그래도 급하게 이 차를 타야 되는 사정이 생겼으면은 조수석에 여러 가지 짐들, 뭐 보스턴백이나 골프백을 넣고 좀 주행을 하는 편이고요. 실린다. 네, 골프백을 이렇게 사람처럼 눕혀서 어. 이렇게 태우고 이제 다니면은 네. 가능하고 네. 실내 수납 공간은 이쪽 대시보드 쪽 빼고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예 없다 그럼. 네. 맞아. 그리고 이쪽도 네. 보시면 뭐 네네네. 사실 넣을 수 있는 깊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네. 간단한 뭐 스페어 키나 뭐 주차권 같은 정도밖에는 수납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박스터보다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예. 뒤 트렁크랑 앞 트렁크가 나눠져 있는데 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카이맨이 조금 더 수납 공간이 넓더라고요. 아무래도 탑 열리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네. 이쪽 뒤쪽에 위쪽에도 우산 같은 거라도 좀 오. 넣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조금 장점이고 네. 작은 캐리어 한두 개 정도는 앞뒤로 넣고 다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짧은 여행, 뭐 1박 2일 정도 여행하기에는 부담 없는 정도의 짐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충분하다. 네, 맞습니다. 네. 벤츠랑 까이맨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까이맨이요. 까이맨.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도 짧게 좀 말씀해 주셨지만 좀 딱딱하다. 네, 딱딱합니다. 하지만 이 딱딱함 차주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좋나요? 저는 이제 벤츠랑 계속 비교가 그쵸, 될 수밖에 네. 없는 게 매일 이제 좀 바꿔 타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데일리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 네. 스포츠 플러스를 안 나봐서 스포츠 플러스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평상시 데일리 주행할 때는 뭐 전혀 딱딱한 감은 못 느끼는 정도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 넣으면 요거 소스 버튼도 이거 같이 좀 켜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만. 스포츠 플러스만 켜집니다. 플러스만. 네. 네. 자, 가속력인데요. 네. 실제로 이 차를 타시면서 가속력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사실 네. 최근에 EV6를 네. 네. 예. 현타가 오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린 거고 네. 뭐 사실은 가속력 당연히 좋죠. 일단 네.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어. 무게 쪽에서 일단 이점이 있고 네. 그리고 뭐 718보다는 뭐 제로백이든 뭐 절대 속도든 조금 뒤처진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마음에 드는 가속력이고 그리고 귀가 같이 즐거워지면서 가속이 된다는 점 때문에 네. 사실 더 빨리 느껴지는 감도 있고요. 네. 대단하시다. 네. 사실 3년이잖아요. 네, 3년 동안 네. 운영을 했는데
보통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1년 정도 보통 타시다 보면 아 저속 토크가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RPM만 좀 올라가면 좋은데 저속 토크가 정말 아쉽다라는 분도 좀 계셨는데 3년 동안 타시면서도 난 지금도 물론 EV6 때문에 현타는 왔지만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냥 뭐 괜찮다. 그렇죠. 그리고 자연흡기 안에 또 이렇게 밟으면 밟는 대로 좀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감성도 있어서 그렇죠. 뭐 터보차들이 느끼신다는 뭐 터보렉 이런 것도 없고 실린더가 빵빵 때려주는 느낌도 확실히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면에서 가속력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까이맨 GTS 같은 경우는 한 몇 정도 나와요? 제로백이? 제가 서킷 안 가봐서 공식 제로백이 4.5초까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4.5초? 네. 자 그러면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실제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갑자기 꿈을 많이 꾸니까. 네. 꿈속에서 제가 190 정도까지는 밟아본 것 같아요. 190? 네. 정말 정상이시. 네. 제 주위에 있는 분도 물론 정상이지만 매우 극정상. 자, 190 정도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는지? 안정감은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무서웠다? 네. 불안해서 차가? 아니요. 이렇게 빨라도 되나? 이렇게 빨라도 되나? 네. 싶어서. 차량 안정감은 매우 좋았으나 안정감은 좋았지만 이 속도를 내가 온전히 느껴도 되는 속도인가? 벤츠의 고속과 까이맨의 고속 일단은 속도감 자체는 당연히 까이맨이 훨씬 체감이 많이 되고요. 벤츠는 뭐 190, 200까지 밟아본 적도 없지만 뭐 고속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 주행한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안 들거든요. 좀 버거운 느낌? 차가 무겁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은 반면에 어쨌든 까이맨은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고속에서도 뭐 그 속도감이랄지 그런 게 극대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동력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는데 제동력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동력 때문에? 와. 앞에 차가 급정거했었는데 만약에 뭐 일반 세단 같았으면은 바로 쾅 하고 추돌, 호미 추돌 발생했을 것 같은데 제 브레이크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쨌든 사고가 안 나게끔 제동을 해줬기 때문에. 혹시 세라믹인가요? 세라믹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만족하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칼도 같이 잘 쓴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앞차와의 거리가 한 몇 cm 정도를 사고 난 직전? 진짜 제가 내려서 좀 추돌을 한 줄 알고 내려서 이제 상태를 파악했는데 거의 한 2cm, 3cm 정도? 2cm, 3cm? 거의 그냥 추돌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까지 운전을 해서 못 올 정도였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속도가 꽤 됐기 때문에 거의 전손. 혹시 그때가 꿈속의 그 속도였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가 몇 정도에서? 그때가 그래도 80km 정도? 앞차가 급정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코너링인데 실제로 타보니까 어떠신지? 일단 코너링이 정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정말 제 몸을 그냥 꽉 잡아서 아예 코너를 돌아주는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코너에서의 안정감은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잡아준다? 네, 잡아줘요. 그 시트가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이 차가 이 코너를 극한으로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차 전체적으로. 그 코너 벤츠였으면요? 그러면은 나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이거는 사실 타봐야지 좀 알 수 있는 거긴 그렇죠. 한데 혹시 뭐 기억나는 코너링이 좀 있으셨나요? 이게 이 정도 된다고? 저기 어디 쪽이지? 대관령 쪽? 대관령 쪽 한번 드라이브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산길이고 되게 커브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차들이 없었던 시간대에 조금 밟았었는데 한 150? 네, 제가 네, 농담이고요. 그때 커브길을 못 보고서는 돈 적이 있어요. 커브길을 못 보고선 돌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잡아줬던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도 차가 좀 운동 능력을 다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커브가 급커브였네? S자 급커브였어요. S급커브의 속도가 몇 정도? 그래도 한 100km 정도는 됐던 100km 정도에서 딱 가면 그냥 이렇게 TV에 나오는 셰프처럼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이제 좀 그 정도는 타선은 벗어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정감 있게 돌아줘가지고 벤츠였으면 갔다. 네, 못 나왔죠. 못 나왔다. 알겠습니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이 포르쉐 특징일 수도 있고 981만의 그 특징은 아닐 수도 있는데 기어를 내릴 때 특히 다운 시프팅을 칠 때 변속 타이밍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그 사운드랑 같이 변속해주는 그런 느낌이 그 기어 체결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해준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맞아요. 그리고 업 시프팅 때는 조금 다운보다는 느린 감은 솔직히 있긴 하더라고요. 반대로. 반대로.
혹시 그런 점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업하기보다 다운하기 바빠가지고. 그럼 RPM을 너무 네. 잘 쓰신. 네. 업은 사실 뭐 저한테 그렇죠. 별로 크게 의미는 그렇죠. 없고 네. 항상 고 RPM에서 그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몇천 RPM에서 터트려야지 잘 터질까. 네. 정말 재밌어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오로지 다운만. 몇 단에서 소리 더 클까? 몇 단에서. 근데 차주님도 2단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근데 차주님도 약간 좀 닮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목소리는 정말 되게 좀 뭐랄까 뭔가 좀 점잖으시면서 겸손하면서 아닙니다. 말씀하시면서 할 거 다 하시는 뒤에 가서는 앞에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달 이후에 그냥 딱 밟았을 때 그 변속되는 느낌은 좀 어떠신지? 이게 확실히 노말 때도 네. 악셀을 깊게 밟으면은 단수가 2단까지 내려가서 확 가속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냥 오토로 주행을 해도 변속감은 정말 딱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체결을 딱 해준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거 약간 3단이 좀 길지 않나요? 3단이요? 네, 기아 변속. 맞아요. 3단이 좀 길어요. 되게 잘 아시네요. 역시. 저는 차가 맞아요. 고장난 줄 알았어요. 이게 모르니까 이 3단에서 왜 4단으로 도저히 안 넘어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괜찮은데 네, 맞아요. 스포츠 플러스 넣으면 미치겠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고장난 줄 알았어요, 저도. 네. 하지만 보니까 정상이네요, 그렇죠? 네, 정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사실 뭐 컴포트는 매우 부드럽고 스포츠는 좀 더 RPM을 많이 쓰고 그렇죠. 스포츠 플러스는 더 쓰고 네. 하는 걸로 보면 되고,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사실 뭐 6기통의 자연흡기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주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보니까 저는 배기음 때문에 샀다라고 말씀드려도 그렇죠.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주는 느낌이랄까? 와, 네. 막 온몸의 전율이. 네, 온몸의 전율이. 소리가 정말 좋은 순정배기죠, 이것도.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 배기가 어떻게 환경 인증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배기음이 딱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렇게 사실 크진 않지만 네. 이 울림이 있는 느낌처럼 크지는 않지만 네. 그 귀를 자극하는 그 오케스트라 같은 좀 그런 조화로운 배기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말로 담을 수가 없을 것 지금 같고.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 온몸에 계속 네. 닭살과 네. 소름이 계속 이러면서. 네. 그 점은 뭐 728에서는 느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자 하는 쪽에 맞춰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스피커인데요. 스피커 이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스피커가 옵션이 있나요? 보스인가? 이게 뭐죠? 이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인 것 기본 같아요. 스피커? 네. 저도 박스 샀을 때 다 기본이었어요. 네네. 거의 그렇죠. 다 똑같아가지고. 네. 보스였나?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 딱 어떠신지. 스피커는 제가 기본 옵션이라 그런지 몰라도 벤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벤츠가. 네, 벤츠가 더 좋은 것 같고 뭐 차가 넓어서 더 울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네. 네, 저도 911 스피커 네. 옵션이 빠졌거든요. 네네. 기본인데 별로더라고요. 그죠. 제 차가 이상한 게 아니었는데. 네. 뭐, 무튼 사실 뭐 노래는 뭐 배기음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인데 요거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이거 1시간 정도 이상 운행을 해도 괜찮나요, 차주님? 몇 시간 정도요? 1시간 정도 이상 운행을 해도 1시간이요? 이제 아무래도 좀 등받이가 사실 서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의 정도를 네, 여쭤보셨나? 네. 1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 중에는 괜찮은데 내리고 내렸을 때 침대에 누웠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긴 합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고 잠도 더 잘 오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다만 네. 1시간을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그냥 정상 주행을 했다고 막히지 않는 길에서 정상 주행을 했으면 그렇게 불편함 같은 건 없었는데 비정상 주행 가다 서다 뭐 정체가 많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든지 그러면은 확실히 조금 더 무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네, 아무래도 계속 이제 가다 서다 하는 것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서 그런지 네, 그런. 차주님은 뭐 비정상 주행 비정상 주행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도로 상태. 비정상.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트렁크 사이즈도 아까 좀 말씀 좀 해주셨고, 자,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맨날 제가 이제 똑같은 대본을 보고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차박. 그래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차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전에다 다 투자해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차가 돼서 먹고 자고 할래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가능할까요? 모텔을 차라리 모텔. 그냥 뭐 몇만 원 주고 가시는 게 훨씬 낫다. 네. 여기 뭐 앉아서 주무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981 GTS의 장점. 아까 GTS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 노멀 모델 또는 이제 S 모델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배기음의 차이가 저는 무조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뭐 S랑은 흡사하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또 제가 직접 들어본 바로는 아니더라고요. 좀 이게 여러 가지 디테일이나 뭐 팝콘의 뭐 약간 부밍 사운드나 약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GTS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똑같은 배기 옵션이 다 네, 다 똑같아도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뒤쪽 라인도 이제 듀얼로 머플러 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조금 프리미엄의 느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GTS만의 장점은 아니겠지만 이 까이미는 쿠페 라인, 981의 쿠페 라인 충분히 매력적이고 예, 구형 느낌이 전혀 안 나고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 718이랑 느낌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차가 2015년, 16년에 나온 차라고는 사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라인이 잘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스 같은 게 사실 제가 박스 탔을 때도 디테일가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네. 근데 987 까이메, 그러니까 전 세대죠. 네. 7이요? 네. 네. 저게 구형인가 할 정도로 네. 정말 그렇죠. 예쁘고 네. 981은 정말 더 예쁘고 뭐 사실 986까지도 뭐 정말 한 세대라고 오바해서 좀 한 세대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요. 페리 모델만 계속 나왔다고 봐도 사실 과언 아니라고 생각하고. 까이메는 사실 구형이나 신형이 물론 신형도 물론 예쁘지만 네. 구형도 전혀 구형 느낌이 많이 안 나는 네. 그런 감성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스터는 조금 낯섰거든요. 약간 디테일하든지. 네, 맞습니다. 까이메는 그런 게 좀 없었다는 거. 네. 주행 가는 거리가 계속 늘어나네요. 네. 그렇네요. 차주님, 약간 고속을 좀 즐기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차주님 생각하시는 이 981의 단점. 단점이요. 있나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을 했던 단점이 있는데 네. 앞에 헤드라이트랑 사이드 스커트 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방향지시 등 켰을 때 사이드 쪽에 나오는 네. 거기가 등이 LED가 아니에요. 그래서 깜빡이를 켰을 때 구형 느낌이 심하게 나요. 그래서 제가 깜빡이를 잘 안 킵니다. 그래서? 네. 깜빡이를? 꿈속에서 잘 안 켜긴 하는데 꿈속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아까 디자인적으로는 구형 느낌이 안 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네. 그 부분이 요새 나오는 차들처럼 LED가 아니고 저는 처음에 할로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할로겐이 아니고 HID 라이트더라고요. HID 라이트도 어쨌든 전구의 느낌이기 때문에 네. 조금 구형의 느낌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 그게 좀 눈에 거슬려서 인증 LED를 좀 알아볼까 했는데 네. 그마저도 부착을 하려면은 까이맨이 2014년, 15년에 나왔던 까이맨은 할로겐 전구로 되어 있는 것들 그것만 그 LED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구조상. 이제 제 거는 이제 6년식이다 보니까 이제 HID로 나와서 그거는 LED로 변경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그 부분이?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빼고는 사실 디자인 마음에 들고 연비도 이 정도 급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사실 수납 공간도 괜찮고. 사실 이제 방금 전에 차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 사기 전에 몰라요. 네, 맞습니다. 차 사고 나서부터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981 박스를 탔지만은 까이맨 보니까 저는 그것도 다시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냥 또 자꾸 pom프 와가지고 최근에 981 까이맨에 대한 pom프가 자꾸 왔는데 딱 보자마자 배경 너무 좋고 디자인 너무 이쁘고 전혀 구형 같지 않아. 네, 헤드라이트 전혀 뭐 신경 안 쓰고 깜빡이 저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막상 또 타면은 보인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차주분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단점 이외에 아쉬운 점이죠. 사실 그 부분 좀 아쉽다. 아쉬운 거는 또 또 혹시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좀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그런가요? 그러면은 천천히 생각을. 네네. 네, 편하게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 옵션 등등등 있나요? 이 차량 원색이 GT 실버인데 네. 제가 사실 카민 레드 색상을 되게 좋아해서 중고로 가져오기 전에 카민 레드 색상을 좀 알아봤었는데 네.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T 실버를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웠고 조금 더 기다렸다면 카민 레드 색상이 좀 이렇게 매물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랩핑을 해놨더니 이제 랩핑지만의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햇빛에 비쳤을 때 광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순정 도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순정 카민 레드 차량 보면은 그런 부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옆에 다시 나한테 카밀 레드. 네. 나도 똑같은 카밀 레드 있는데 난 랩핑. 네. 점점점. 랩핑지 찢기고 막 이러면 또 안 아프고 이래서. 야, 확실히 색상의 취향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은 GT 실버만 찾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분은 카밀 레드. 네. 제가 만약에 제가 98 이거 까이면 한다면 저는 무조건 블랙으로. 그렇습니까? 네, 저는 블랙으로 일단은 찾아보고 있는. 그리고 터보 휠도 사실 예쁘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도색돼 있는 블랙 휠 있잖아요. 그 휠 이름이 혹시 그냥 기본 GT. 그게 기본인가요? 옵션이 아닌가요? 네, 그냥 그래요? 저는 그게 더 예쁘. 약간 클래식 휠 말고 그냥. 블랙으로 돼 있는. 네, 맞습니다.
뭔가 이 차량 만약에 이 차가 순정 까민 레드였다면 까민 레드에 가장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의 휠이랄까? 정말요? 네, 터보 휠도 예쁘긴 한데 뭔가 은색이어서 그런지 제가 은색을 싫어하나 봐요. GT 실버도 좀 그래서 바꾸려고 확실히 했던. 취향이 좀 저랑 달리네요. 저는 무조건 터보 휠이 무조건. 그러십니까? 네. 만약 터보 휠이 아니다 하면 저는 그냥 뒤돌아보지도 보지도 않나요? 무조건 터보 휠을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단점이 하나 있네요. 예, 어떤 게? 뒤 트렁크를 제가 이 차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 제가 검사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뭐 당연히 수동으로 닫아야 되는데 이게 적당히 꾹 누르면 안 닫혀요. 아주 꾹 눌러야 돼요. 아주 꾹. 네. 그것도 가운데를. 가운데를.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체가 정말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릴 정도로 그래요? 내리지 않으면 잘 안 닫히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지금 이거 보증 살아? 보증 살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래요? 네. 가서 한번 여쭤보셨어요? 이거 네, 정상이라고. 정상이래? 네,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정상. 네. 뭐 싸울 수는 없으니까. 네.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지금 차체가 좀 살짝 눌러줘야 돼. 그런 게 좀 아쉽다. 네. 단점이 또 있습니다. 네네. 어떤? 컵홀더? 이쪽에 컵홀더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 포르쉐라고 보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사이즈 조절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너무 약해요. 맞아요. 실제로 이거를 잘못 쳐가지고 부러져셨다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고 컵을 이렇게 빼시다가 같이 빠졌다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봉인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새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혹시나 이게 쓰게 될 때도 정말 조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음료수를 가득을 채워놓고 하다가 음료수 쏟아진대요. 그런가요? 여기 버튼에 다 쏟아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옆자리에 이제 누가 타고 계시다가 컵홀더 조수석 것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예. 제가 손이 이 상태로 이제 조수석분이 타거나 내리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많이 부셔 먹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차가 가니기 때문에 일단 넣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부시면 제가 또 배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새 거잖아요. 새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차 까이맨의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가져온 차의 아쉬움이라고 하면은 실내 색상이 지금 사실 이게 블랙처럼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에스프레소 색이에요. 네? 커피색이에요, 커피색. 커피색. 네, 브라운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은 이 부분이 아쉬웠어요. 저 이제 레드나 좀 베이지 쪽 찾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원하는 입맛 찾아서 할 거면 신차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일단 이 색으로 가져왔는데 그래도 뭐 관리하기는 편해서 금방 뭐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리는 편해서 괜찮게 타고 있습니다. 제 차는 레드였거든요. 부럽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네. 봐도 질리지 않아요. 깐쪽깐쪽 되게. 탑까지 오셨으면 뭐 힘빨빨이었어요. 네. 부럽습니다. 네. 힘빨빨이어서 제가 전에 이제 색상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색상 한번 뭐 하나라도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미치더라고요. 그렇죠. 빈트 그런 거에서 나가면은 좀, 다 눈에 안 들어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차주님께서 3년 동안 네. 저는 애정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시네. 저 가져와서 잤어요 하루 여기서. 차에서요? 네. 차박하셨네. 그러네요. 차박이 가능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제가 해봐서 알죠. 이렇게 똑바로. 그 정도로 이제 차를 사랑. 그렇죠. 하고 이제 아껴주는 그럼요. 마음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죠. 혹시 자신 날짜가 좀 궁금한데 혹시 여름이었네 아니면 좀 겨울이었네? 가을이었어요. 가을에. 선선하고. 혹시 시동 켜고? 아니요. 시동은 껐고 시동 끄고 문도 살짝 열었고. 그쵸. 괜히 문 다 닫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이상하다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 이게 차량 후회되는 아쉬운 점. 아쉬운 점. 그리고 그 정도 외에는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후회되는 점. 후회되는 점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후회된다. 아까 후회되는 점은 아까 색상 말씀해 주셨고. 색상이랑 뭐 실내 색상. 그리고 그 정도? 718 까이맨 중고를 S나 노말로 사와서 배기 튜닝을 할까 하는 생각. 진짜요? 네. 지금? 아니요. 그 당시에 그 고민을 했던 게. 지금 와서요? 지금 와서도 가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지인들 보면은 배기를 하신 차량을 보면 사운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자연흡기만의 사운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이제 부밍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울림 이런 것들이 좀 일반 모델 728 모델보다 훨씬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부분을 제가 직접 경험해봐가지고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728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렇게 해도 괜찮을 뻔했겠다 이런 생각은 잠깐 했었어요. 잠깐인가요? 잠깐 했었습니다. 네. 살짝 더듬으셨는데. 잠깐인가요? 잠깐 했습니다. 잠깐 했고. 그래서 뭐 그거 외에는 아쉬운 뭐 후회되는 점은 없다. 가격이요? 근데 가격이 사실 방어가 왜 잘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소리 때문에. 소리 GTS 4.0이 있잖아요. GTS 4.0은 좀 비싸고 배기음이 이게 더 좋아요.
아 그러세요? 4.0 하려면 배기를 건드려야 돼요. 그럼 배기 그럼 건드는 제가 순간 건든 차만 봤나 보네 제가. 그거 건들면 이제 보증.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너 가격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1억대 그렇죠. 중반에 박스터. 그렇죠. 911이라고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긴 이 가격대에서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차를 이제 아니요. 이 차를 사기 전에 사기 전에? 그 다른 차종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네.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제 뭐 M4나 뭐 C63이나 흔히들 막 그 정도 가격대 되는 차들 중에서 많이 고민하시고 뭐 제규어도 사실 고민했었고. F타입이요? 네. 또 이제 배기음을 한번 듣고서는 좀 혹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경쟁 차종을 제가 못 여쭤봤는데. 네. 그럼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제규어 F타입? 마지막에 그러니까 고민했던 게 M4, C63 그리고 제규어 F타입. 그럼 이 박스터로 하신 이유는? 이 까이맨으로 까이맨이죠. 한 거는 사실은 제가 몇 번 이제 지인들 차가 있어서 타봤어요. 직접 타보고 이제 느꼈는데 하차감이 있어요. 포르쉐 하차. 네. 하차감은 사실 무시를 못하고. 그렇죠. 꼭 뭐 이거를 뭐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은연중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에서 내렸을 때 뭐 주변에서의 반응이나 뭐 사람들이 이제 봐주는 시선들 같은 거가 조금 더 크게 느껴졌고, 그런 부분을 뭐 그렇게 크게 즐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전부 다 동급이었다면 하차감이 전부 다 똑같았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똑같다고 그렇죠. 하면은 어떤 걸 가졌을 것 같아요? 하차감이 똑같았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넘어가는 걸로. 네. 자, 아쉬운 점이 또 한 가지. 계속 생각나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 사서 이제 몇 달 주행했을 때는 크게는 안 느꼈는데 차가 옆에서 보면 확실히 작아요. 뭔가 좀 과장 좀 보태서 TT 사이즈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 정도로 이 차가 이렇게 작았었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좀 하게 만들어요. 특히 이제 911이랑 비교하면. 네. 그리고 은연중에 항상 들었던 생각은 여성분들이 911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뚜껑 열리면 박스터, 뭐 뚜껑 닫혀있고 좀 이렇게 쿠페 라인 예쁘면 911, 까레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좋나요? 그래도 더 윗급으로 봐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911이랑 비교를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짧아요. 카이맨이. 실제로 911이 훨씬 더 엉덩이 라인이 풍성하고 예쁜 게 사실이고 뒤에 뭐 작지만 시트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자, 보증금 내외 수리하신 거는 전혀 없고. 수리 없습니다. 자, 메인테너ን스 정비성인데 일단은 포르쉐 서비스 센터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제가 랩핑하기 전에 고민했던 게 보증이 좀 까다롭다. 뭐 약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포르쉐 코리아 정식이 있고 이제 SSCL이라고 해서 또 다른 포르쉐 딜러사가 있는데 SSCL 보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랩핑이나 뭐 차량 이 외부에 이제 디자인 건드는 것까지는 보증 연장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서비스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다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센터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해도 뭐 가장 빠른 포르쉐 대치점 기준으로 강남에 거기는 가장 빠른 예약일 뭐 4월, 5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 이거는 센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차량이 많이 풀려서 조금 더 보증 연장 수요가 더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나오는 현상 같고,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좀 수요에 맞춘 공급이 좀 잘 안 되는 느낌? 서비스 측면에서. 서비스 자체는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포르쉐를 좀 그만 좀 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 포르쉐 가진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만 좀 사라. AS 하기 힘들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느끼고 있다. 자, 저도 이제 대치점으로 가는데 혹시나 우연히 만나면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자, 국산차를 타다가 까이맨 포르쉐 뭐 가려면 첫 차를 내가 포르쉐 유지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약간 좀 막 지레 겁먹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모르니까 뭐 하나 비싸다 뭐 하다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일단 이 차를 현금으로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할부나 뭐 대출을 끼고 있는 게 없어서 매달 나가는 그런 원리금은 없었고 그런 상태가 가능하신 상태에서 이제 구매가 가능하신 분이면 저처럼 유지비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을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데일리로 타지 않는다는 기준 하에 뭐 주말에 뭐 금토일 정도 타신다는 기준 하에 일주일에 3일 정도 타시는 거죠. 그 경우에는
한 달에 뭐 한 12번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2번 타는데 기름값 많이 들어야 30만 원 정도거든요. 네. 뭐 서킷을 가지 않는 이상, 뭐 매일 뭐 이제 고속주행으로 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즐기면서 타시기에는 30만 원 정도의 유류비로는 저는 충분히 지금 커버가 다 됐고 그리고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조금 이제 혜택을 본 게 있지만 그래도 170, 180 기준, 18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저는 그걸 이제 그렇죠. 그 일시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들어가는 건 없고 그러면 남은 유지비가 세금인데 세금도 싸요. 네, 요게 세금이 왜 뭐 이유가 있었는데 3,400cc 인식 세금이 좀 쌌고 자동차세가 사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세금이라고 하면은 저기 자동차세 과표. 네, 과표. 네. 그건 뭐 시간 지나면 우르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건 뭐 딱히 유지비에 포함 안 시켜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류비 외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커버가 되고 이제 문제는 잔고장이나 뭐 고장이 한 번 났을 때 이거를 뭐 센터에서 보증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설에서 고쳐야 된다는 점. 그리고 보증 비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보증 비용. 제가 알기로 이게 10년에 10만 킬로인가? 10년. 10년에 10만 킬로가 보증 그거 해주는 연장해주는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많아요? 20년인가? 30년 아닌 것 같고 10년에 10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사실 이게 아무리 연식이 지금 좀 됐다고 해도 10년은 안 됐고 그렇죠. 10만 킬로 탄 차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증 연장 비용 하신다면 이제 비용이 발생할 텐데 1년에 200 얼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를 내고 네, 하시면은 뭐 그렇게 막 겁먹고 쫄 거 없다. 네, 쫄 거 없으시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일주일에 3번 탔을 때.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매일 탄다고 하면 조금 쫄아도 될까요? 약간 쪼셔야 될 수 있어요. 약간 쫄아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고장의 위험이 운행을 더 하게 되면 더 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건 또 복불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기 점검 같은 경우는 저는 보증 받고 있는 게 있어서 뭐 엔진 오일 보충이나 교환 같은 거 간단한 것들 뭐 에어 필터 교환, 에어컨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그렇게 받고 있어서 따로 제가 뭐 사설에서 뭔가 진행한 거 없기 때문에 그 유류비랑 일시납한 보험료와 보증 연장료 빼고는 저는 유지비는 크게는 없어서 만약에 저와 비슷한 조건이시라면은 저는 충분히 정말 꼼꼼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아주 멋진 차주님. 유지비가 하나 있네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이제 광진구 남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윈터 타이어를 지금 껴놨어요. 원래는 그 미쉐린 타이어를 껴놨는데 지금 그거는 타이어 가게에 맡겨놨고 이제 겨울 도래하기 전에 지금 한국 타이어 아이셉트 에보 3라는 타이어로 지금 껴놓은 상태인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저는. 왜냐면은 뭐 이렇게 되게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뭐 그게 털릴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윈터 타이어 비용이 그래도 뭐 돈백은 최소한 들기 때문에 비싸다. 그 정도가 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겨울에도 윈터를 안 꼽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차를 안 탑니다. 그럼 가장 유지하시기 좋은 방법이신 거죠. 안 타면 되고 설사 눈 오는 날 피하고 길이 좀 춥다 그러면 정말 천천히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있나요? 고질병, 결함. 제가 들려드릴까요? 잠시만요. 어떤 거? 잠시만, 이게 사운드가 날려나? 혹시 잠시만요. 1단에서 2단 돌릴 때 안 나네. 제가 평소에 느끼던 건데. 제가 좀 예민해서 느낄 수 있는데 뭔가 좀 말로 설명해 주시면 뭔가 일단 저 기어에서 특히 1단에서 2단 이제 변속 체결될 때 뭔가 엔진 미션 쪽인가? 쪽에서 약간 스르르 긁는 소리가 좀 났어요. 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게 좀 거슬려요. 거슬린다. 네. 이야, 저는 항상 배기를 꺼는 적이 없거든요. 네네. 저도 항상 배기 항상 키고 그냥 열이 좀 올라왔다 싶으시면 그때부터 그냥 계속 패들로 다운을 계속 하는데 그러셨구나. 전혀 그런 느낄 새가 정말. 어쨌거나 그렇게 조용하게 타는 차는 아니니까요. 근데 어제가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배기를 끄고 뭔가 1단에서 2단 넘어가면 뭔가 좀 뭔가 좀 미션 미션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갈리는 소리, 이렇게 뭔가 긁는 소리, 그게 조금 난다. 그 정도. 매일 계속 나나요? 아니죠? 계속 나요. 계속 나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2년째 문제가 없대요. 2년째 매번 여기 중요한 거는 매번 갈 때마다
계속 좀 소리가 난다. 네. 실제로 그 어드바이저님이 제 차를 몰고 운행을 하셨어요. 제가 계속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대요. 문제 없다. 네.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일단 네. 그래서 혹시 뭐 피스톤이 약간 뭐 누워 있어서 뭐 아니면 PDK 미션이어서 뭐 등등.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고질병의 결함인데 뭐... 고질병 이게 박스 엔진이 조금 이게 스크래치? 뭐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건 뭐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가 좀 있었다. 그거는 뭐 따로 검색하면은 나온다는 거. 네네. 자, 잡소리의 풍절음인데 있나요? 잡소리는 사실 배기가 막아줍니다. 들리긴 들려요? 잡소리? 아니 잡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있더라도. 풍절음은요? 풍절음도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풍절음도 전혀 못 느꼈던. 자, 이 차 사실 커뮤니티 많이 서치하셨잖아요. 당시. 네, 그렇죠. 981 GTS 살 때 어떤 걸 많이 검색하셨던 것 같으세요? 당시 981 GTS 까이맨, 카민 레드. 카민 레드. 이렇게. 그리고 좀 키로수 최대한 낮은 거. 최대한 낮은 만은 그렇죠. 거의 없었고 15,000. 잠깐 3년 전이고 19년도에 가져오신 거예요? 18년. 18년이네요. 18년도 그렇죠. 2020년. 18년도. 그 정도만 봤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좀 어떠셨는지? 신차 뽑은 영화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만큼 우리 차주님께서 차를 정말 잘 샀다.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디자인적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구형처럼 안 보이는 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타 보고는 좀 느끼더라고요. 이거 신형이 아닌 것 같다. 그때 당시에? 네. 이거 신형이 좀 아닌 것 같다. 네.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차 샀냐. 근데 타보고 뭔가 신형 느낌이 아닌데 뭐가 좀 아쉽다. 핸들 쪽 보고 그러시죠. 핸들 쪽이랑 이런 부분들. 그런 거 때문에. 사실 718도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긴 한데, 사실 이제 78이랑 비교하기보다는 당시 뭐 인포테인먼트가 좀 더 이제 발달했던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타 사자마자 바로 첫날에 집으로 귀가를 안 하시고 차에서 주무신. 네, 맞습니다. 네. 첫날은 아니고 뭐 한 2, 3일째 됐던 것 같아요. 2, 3일째. 혹시 뭐 무슨 심정의 변화라도 좀 왔었나요? 아니요.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설레가지고. 보통 첫날에 설레는데 차주님은 2, 3일 뒤에 좀 더 설레시네요. 첫날은 쐈어요. 그 설렘을 따르게 지금 둘째 날은 좀 온전히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어가지고. 셋째 날은 차에서 이제 같이 함께 숨을 쉬었다. 엔진까지 같이 갔으면 같이 숨 쉬실 텐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제 제가 저 세상에 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981 GTS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거만 꼭 알아야 돼. 이 차가 곧 3년 뒤면은 2, 3년 뒤면은 출시한 지 10년째가 되는 차라는 점.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뭐 전혀 구형 같지 않아 보이는 점에 가려서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곧 10년 출시한 지 10년째 되는 차고 사실 다른 브랜드 같았으면은 이미 길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차의 연식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고려를 하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수급 상황 때문에 감가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뭐 요새 하이브리드 차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자연흡기가 아무리 희소성이 있다지만 이제 어쨌든 대세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생산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이제 좀 구체화가 되고 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차 감가 방어가 지금보다 많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 차를 좀 구매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고려하실 게 없습니다. 너무 장점만 너무 부각이 되는 차기 때문에.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 나도 이거 981 너무 사고 싶어. 등급 추천 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GTS고. 무조건 GTS. 왜냐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요. 그 당시 신차 가격에 비해서는 어쨌든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렇죠. 노말이냐 S냐 GTS냐는 사실 GTS의 매력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GTS로 하고. 매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색상은 카민 레드? 색상 또한 이제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 카민 레드 하면은 차주님께서 비교하실 거잖아, 그렇죠? 제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바꾸자. 네. 만약에 색상 추천 좀 해줘.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 모르겠어. 어떤 색깔? 뭐 솔직히 카민 레드죠. 카민 레드. 너무 착하시다. 카민 레드고. 야, 그리고 실내도 빨빨검인가요? 빨빨검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카민 레드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지. 베이지? 조금 안에는 좀 우아한 느낌? 베이지. 어차피 밖은 화려하기 때문에. 안까지 빨빨까지는 너무 착하시다. 저라면은 정말 특이한 색깔, 아무도 안 살려는 색깔 사라. 그게 정말 희귀하고 좋다라고 뻐꾸기 좀 날릴 것 같으면서. 역시 착하시네요. 왜냐면은 카밀레 사오면은 좀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바꾸고 싶고. 자, 그리고 선택 옵션. 사전에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은
GTS인데 이 옵션만큼 꼭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휠은 터보일 말고 터보일. 터보일? 휠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터보일을 넣으셔야죠. 가까운 지인분이 만약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사장님 취향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제 취향대로요? 네, 만약에 아니면 가까운 지인분이 지인이 차주님한테 나도 982 사고 싶어 네. 추천 좀 해줘라고 한다면은 꼭 넣어야 되는 옵션? 네, 이건 꼭 봐라. 저는 터보일 넣지 말라고 저는 말할 거예요. 왜요? 넣으면은 제가 또 갖고 싶으니까. 터보일이 근데 예쁘게 봐주더라고요. 터보일 근데 뭐 저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하지만 차주는 개인적으로는 터보일 말고 그 기본 까만색. 기본 까만색을 원하시고 옵션은 그래서 터보일에 도색하려고 했어요. 정말요?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라도 뜯어 말릴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어떤 거? 옵션은 GTS는 제가 그 옵션 표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웬만한 거? 뭐 예를 들어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 그렇죠. 그 대부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추가해야 될 게 있나? 크로노 들어가 있잖아요. 크로노 들어가 있죠. 네. 그냥 뭐 GTS면 다 된다. 뭐 GTS면 사실 옵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시트 전동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씀 아까 해주셔서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조금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점 빼면은 이왕이면 시트 옵션도 좀 있으면 좋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열선이랑 통풍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열선이랑 통풍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것도 PDLS 그렇죠? 네, 맞습니다. PDLS? 라이트 옵션이잖아요. 라이트 옵션이 이게 없잖아요. 그런가요? 네, 981은 있지 않나요?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 PDLS 그 말씀하신 그 4점식. 네, 여기 981도 있어요. 981도 있나요? 혹시 타셨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옵션 표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그거. 그러면 그냥 그거는 만약에 PDLS가 있다면 꼭 넣으세요. 꼭 넣고. 네. 블루투스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블루투스 옵션 무조건. 블루투스는 옵션 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사제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거는 뭐죠? 터보인가요? 예. 터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주님 시선이 자꾸 저쪽에 가 있네.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저게 또 부럽네요. 예쁘네요. 예뻐요. 네. 말씀하시죠.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에게 추천하지 않는다. 너 그런 경우 나오면 이 차 추천 못해.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는 이런 차를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 너가 그런 경우야? 그럼 나 이 차 추천 못할 것 같아.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거는 패밀리카를 쓰시는 분. 그건 당연하고요. 패밀리카, 네, 그렇죠. 가정을 이제 이끌어야 되시는 분들은 그렇죠. 사실은 저는 아직 미혼이고 네. 뭐 아직은 저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다 추천. 네, 다 추천하고 있나요? 너 그런 경우는 나 추천 못할 것 같아. 있을까요? 애기가 있다. 뭐 당연히 안 되고. 그렇죠.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리고 이게 세컨카가 아니다. 그런 경우 저도 사실은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뭐 이거 생활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운동도 좋아하고 골프도 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짐을 실을 일이 좀 많은 편이어서 사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불편한 차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자친구는 어떻게 태웁니까? 네. 같이 타거나 좀 더 가까워지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911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 차는 그럴 공간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사람 태울 일이 좀 많으시다. 아니면 뭐 이제 좀 여러 명 태우시고 뭐 그쵸. 술 약속이 많으신다던가 뭐 운동을 좋아해서 뭐 짐 실을 일이 많으시다던가 그런 분들이 이걸 원카 체대로 운영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생활 패턴이 아니신 분들 그냥 정말 이 차를 그냥 달리기 용도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타시는 분들이면은 저는 뭐 그분들한테는 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꿀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했다고 저는 아니지만 이제 애인과 같이 있다가 술을 먹었다. 근데 하이카 서비스를 하고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일부 특약을 길게 걸고 그걸 같이 했다고 횟수 제한 있지 않아요? 횟수 제한 있지만 그렇게 중요할 때 써야겠네. 중요할 때 이제 같이 견인차에 차 올리고 우리는 같이 견인차에 색다르네요. 앉아서 정말 색다르죠. 에스코트 받는 네, 맞아요. 뭔가 좀 드라마 찍고 있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작지만 빠르고 시끄러운데 즐거운 차.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4.5점이요. 4.5점? 마이너스 0.5점? 그냥 여백에 비. 여백에 비. 완벽한 차는 없다. 완벽한 차는 없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만약 현재 기준에 다시 산다면은 과연 98을 GT 과연 또 사실 건지? 저는 바로 당연히 사죠. 78 안 사고? 네, 안 사요. 무조건 98. 고민은 했겠으나 뭐 똑같은 선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배기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배기 튜닝을 해도 그렇죠? 728에다 배기 튜닝 해도
드레이싱을 다시 산다면 좀 색상을 좀 색상을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해서 좀 시간을 갖고 그렇죠. 생각해봐도 나쁘진 않았겠다 정도. 카민 레드의 베이지에 이렇게 똑같은 옵션의 휠만 저렇게 기본 휠 정도만 들어가면 다시 산다. 사실 불가능하게 했겠죠. 그런 아, 조건을 다 갖춘. 그렇죠. 좀 많이 좀 잠수를 타고 천복 근무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제 공식적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네. 뭐 차량 관련돼서 뭐가 좀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있나요? 아쉬운 점 하나 더 말씀드려야 예. 되겠다. 예. 박스터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박스터는 이제 실내로 유입되는 배기음 사운드가 훨씬 좋잖아요. 아무래도 탑이 열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탑만 열었을 때도 있고 그렇죠. 탑이랑 창문 다 열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다 닫았을 때 그리고 다 열었을 때 이렇게 경우가 다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동승도 해보고 타보기도 했을 때. 981? 네. 네. 근데 카이맨은 딱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창문을 닫거나 열거나. 그래서 이제 실제 밖에서 배기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을 제가 운전할 때는 온전히 받지는 못해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어디 발렛 파킹 맡길 때 발렛 파킹 해주시는 기사님이 발렛 하시는 거 저 지그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항상. 배기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못 듣는 소리라서. 제가 운전할 때는. 저 그거 생각을 못했네. 네. 그래서 야,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정보죠. 네. 실제 차주님은 아는. 끝.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끊을게요. 네.